안녕하세요. 지금 줌 링크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전송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 수업 시간 다 돼가지고 안내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카카오 비즈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 카카오 비즈에 접속을 많이 안 하시니까 통일감 있게 다 할 수가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이제 제 교육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이 있으셔서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카카오 비즈 주소를 드리면 꼭 오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광고 메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미처 확인을 다 못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게 되면 그 부분 좀 협조해 주시면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음악을 이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음악들은 릭스 코다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채팅창에다가 문의를 하신 내용들이 뭐였냐면, 코다 선생님, 뭐, 코다쌤님 해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은데, 리릭스 코다 2.5로 만드신 건가요?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뭐,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이제 노래 한 곡을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특별한 테크닉이 있나, 다른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처럼 한번 해보겠는데, 자, 그럼 이제 제가 리릭스 코다라는 걸 이제 드렸었고, 그 리릭스 코다가 이제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이, 행운의 날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앱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다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관심 있게 얘기하셨던 거는 리릭스 코다니까 제가 리릭 코다를 2.7 버전을 클릭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노래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순호의 메타 태그가 중요하듯이 그 메타 태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뭔가를 이제 노래를 감칠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럼 이제 뭐 풀스크린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제 주제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주제는 인생에 대한 후회, 뭐 예를 들어서 후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가 10대들한테 들려주는 게 좋은 후회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제가 볼 때는 30대는 아니신 거고 40대나 50대 사이, 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0대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뭐 영문, 혼영부터 세 가지가 있는데 한글 가사냐, 영어 가사냐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한글 가사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래는 뭐 인생에 대한 후회 이런 거니까 좀 약간 좀 그루브 하든지 아니면 열정적인 에너제틱 하든지 슬프게 할 건지 뭐 아니면 어두운 느낌을 할 건지 불안한 느낌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감정을 불안함으로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곡의 길이는 2, 3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1분 50초만 돼도 그 나중에 곡 등록이 안 되죠. 그 2분을 넘어야만 되니까 2분에서 3분 사이 곡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아마 여기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팝 같은 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대중적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락이나 이런 건 안 하시거든요. 유행이 잠깐 진한 느낌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배고픈 직업일 중에 하나잖아요. 락 쪽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음악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밑에 가가지고
뭘 할까 뭐 하다가 이제 이 느낌들로 봤을 땐 뭐 하우스나 트랩이나 뭐 이런 걸 저는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얘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그럼 지금 총 3개가 선택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얘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최대 3개까지만 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K-팝을 지우고 트랩을 하면 되겠죠. 그럼 팝적인 요소에 트랩의 하우스가 적용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택 안 한, 여기는 뭐 하는 거였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발라드로 시작해서 락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락으로 시작해서 오케스트라로 끝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곡에 장르가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그 핫하게 쓰는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하면 뭐 딥하우스에서 만약에 테크노로 간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이미 장르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3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했을 땐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 스타일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가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듀엣이냐. 그런데 이제 의외로 여성이 하는 경우도 많고 남자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저는 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 여성의 목소리가 말하듯이 할 건지 장난스럽게 할 건지 애절하게 할 건지 그러면 뭐 애절하게 해볼까요? 그럼 애절하게 아니면 밑으로 이제 내려 또 있으니까 그럼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이런 게 있으니까 베이스 같은 걸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의도적으로 전통국악 같은 느낌을 넣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베이스를 눌렀어. 저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이제 해본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음악적으로 내가 요청하고 싶은 거, 특별하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렴을 뭐 몇 번 반복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잔잔한 멜로디가 중간에서 묵음 처리가 되게 해달라든지 어떤 거든지 여기다 요청을 하면 개그를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특별한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안 넣어도 되는 거면 안 넣어도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딱 누르면 당연히 이제 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알아서 이제 곡이 만들어지고 연출이 되겠죠. 오늘 이제 이 곡 가지고 한번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아예 여기에 이제 가사 제목까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르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메타 태그들은 색깔도 다르지만 지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태그 모양들이 다 정확하게 돼 있어서 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복사만 하면 될 테니까 그럼 얘를 복사해서 뭐 당연히 순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리릭스에다가 이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했어. 자, 이렇게만 해도 노래는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 노래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당연히 이제 2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 속 작은 불빛은 첫 가사가 그러면 이제 그 가사가 들어가겠죠. 제목처럼. 근데 제목을 정말 넣고 싶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흐려진 기억 속의 춤이라는 이 제목을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아래쪽에 이제 내리고 보니까 여기 스타일이 정의가 돼 있고 이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수노 V5부터는 이 스타일이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간적인 느낌이나 그 스테레오 같은 느낌이나 이런 연출들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스타일을 얘는 안 넣고 만든 2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넣어주고 또 만들어 본 2곡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 가사의 센스, 그 가사의 센스라는 건, 어, 충분히 얘가 매력적으로 다가가 들어갔지만 내가 싫어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만의 스타일로 조금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 곡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량의 곡을 만들다 보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술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곡수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래서 이제 2곡이 만들어진 아래 거부터 들어볼게요. 플레이.
그림자 젊은 날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잊혀진 약속들 잃어버린 미소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곡이고 밑에 거는 이제 비슷한 유형일 거니까 뭐 들어봐도 되고 안 들어봐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이거는 스타일을 안 넣은 거였고 위에 두 곡은 스타일을 넣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흔들리는 내 그림자 젊은 날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곡의 차이는 당연히 얘는 뭔가가 짜임새나 구성이나 그다음에 뭐 악기들이 들어간 뭐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꽉 찬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담백하게 부르는 좀 느낌이 있고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말이고 내용인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저도 그냥 느낌으로 맞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두 곡의 스타일이 들어간 곡이고 얘도 마저 들어볼게요.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흔들리는 내 그림자 젊은 날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잊혀진 약속들 잃어버린 미소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했는데 그럼 저의 선택은 저는 위에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위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같은 장르의 이 곡은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 그럼 얘 두 개가 얘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담백한 거 들어볼게요. 안 들어봤던 거.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너무 식상해.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순호에서 숱하게 몇천 곡 학생들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몇천 곡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매번 듣던 멜로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럼 이 두 개는 얘를 못 이기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얘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워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 곡은 제가 봐서는 조금 다듬어 가지고 발매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상태로만 해놓고 자 얘를 저장을 할 거야. 이제 곡을 뮤직비디오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그럼 저장을 할 때 다운로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MP3일까요? 웨이브일까요? 당연히 웨이브죠. 그럼 웨이브라는 거는 무손실 원본 파일이에요. 그럼 용량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음질이 좋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손실 압축이에요. 근데 압축률은 좋고 그래도 그나마 들을만해.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MP3예요. 왜냐면 옛날에 MP3 플레이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많은 곡을 넣어야 되거든요. 작은 메모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 MP3를 만들어서 MP3 플레이어 같은 기계에다가 플레이를 시켰던 게 있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MP3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웨이브로 항상 저장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엔. 옛날에는 그냥 막 만들 때는 MP3 만들었고요. 지금은 웨이브만 써요. 왜냐면 이제 음원 발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기다리면 이제 폴더가 나올 거고 바탕화면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음원 하나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곡 가지고 어디로 간다? 캡컷으로 가겠죠. 자,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이 리릭스 코다 2.7이에요. 그러면 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음악 생성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없으신 분만 채팅창에다가 써보시겠어요? 이 리릭스 코다가 없다. 제 이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걸 이제 다 드렸었으니까 이거는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 가입이 돼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면 반드시 뭘 하시냐면 이거를 카피앱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럼 카피앱이라는 건 이제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일단 드리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채팅창에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채팅창에다가 지금 넣어드렸어요. 그럼 넣어드리면 이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주소를 크롬에다가 여셔서 플레이 시키시면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카피 앱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이제 선배님들 계시니까 선배님들이 답변을 해서 좀 도와주세요. 아까 없으시다고 하신 분들은 이걸 받아서 노래를 만들 수가 있으니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캡컷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제 이걸 갖고 노래를 만들 텐데 여기 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잠깐 열어볼까요? 이거 제가 이제 오늘 뭐 오전부터 이제 만들었던 건데 그냥 재미삼아서 보세요. 광고 만든 건데 어, 광고 시안 중에서 이제 일부만 지금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을 했지만 이렇게 커리큘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집중해서 준비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고민 많이 하더라. 그건 아마도 요즘 강의들이 일단 너무 많고, 그래서 옥석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무료 라이브 강의 들어가면 내용도 너무 부실해. 특히 AI 관련 교육들이 너무 많아. 집안일 하다 들어보면 딸깍 하면 쉽게 돈 번다 하니 이렇게 설거지만 하는 내 자신이 걱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참 오랜 시간 코딩과 디자인 교육을 하던 코다가 오픈 AI 챗GPT가 세상에 공개될 때부터 지금까지 AI 활용 교육을 꾸준히 해왔었지. 그런데 이제는 AI를 통한 수익화 모델이 정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과 수익화 모델에 함께 도전하며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어. 하긴 코다가 자신은 물론 우리들까지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 아바타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던지고 싶은 말들을 던질 수 있게 되었지. 근데 수익화가 뭐야? 뭐 돈을 번다 그런 말인가? 미래가 불확실한 요즘 모두들 AI 하면서 누구나 아주 짧은 시간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고 하니 참 걱정스럽더라. 그러게 정말 돈을 벌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아무런 지식 없이 노력 없이 AI만 의존해서 돈을 번다? 쉽지 않을 텐데. 네, 친구들 말이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채널 운영한다고 하지만 400개가 넘는 뮤직비디오나 교육 영상 만들고 1년에 몇백만 원 안 되게 광고 수익이 났고 AI로 영상 제작 용역과 공모전 출품 그리고 AI 강의로 먹고 살 만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이런 분야라면 수익화 모델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AI로 만든 노래 가지고 수익화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한다고 절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코다가 수노에서 AI로 만든 노래를 가지고 수익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나처럼 일상생활에 지쳐 학창시절 그렇게나 좋아하던 노래를 듣기만 했지. 요즘처럼 전 세계로 인정받는 노래를 만든다? 엄두도 안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리리코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사용 중이야. 여기에 이제 리리코다가 나오죠. 첫 번째로. 그래서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잠깐 끄고 크리에이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노래가 하나 있으니 이제 얘를 가지고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임포트를 해서 그 바탕화면에 놓았으니까 이 바탕화면에서 소리가 어느 거였나 이거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당연히 타임라인에다가 끌어오고 전체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4분짜리 곡이 됐네요. 음.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노래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화면에다 이제 채워놔야 될 텐데, 선생님 목소리는 어디 거 쓰세요? 제 목소리요? 네, 슈퍼톤에서도 쓰고, 11랩스도 써요. 제 목소리는 11랩스에도 있고, 슈퍼톤에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었어요. 자, 이제 넣었는데, 가장 단순한 거, 단순하다는 건 한 장짜리 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장짜리로 하는 게 있고, 네 장짜리로 하는 게 있는데, 뭐, 한 장짜리는 그냥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럼 그 대신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해보는 거고요. 그럼 뭐 프로그램에 가서, 음, 미드전이 들어갔고요. 그럼 미드전이에서 이제 직접 생산을 해도 되니까,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여기에다가, 아까 그 노래는 이상하게 그냥 겨울이 생각났어요. 따뜻한 겨울, 눈이 오고, 뭐 이렇게 썼다. 자, 이러고 이제 썼으면 만들어지겠죠. 한글을 입력해도 되는지 모르셨다고요? 요즘엔 한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글은 클링도 되고, 미드정의도 되고, 뭐, 배우에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막 한글로 쓰는 거고요. 왜냐면 학습하라고 AI가 계속 한글을. 그래서 한글의 위상을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일부러 한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이제 나오더라도 이 이미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의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당연히 이제 어디로 간다? 익스플로러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미지 지금 프롬프트는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스타일로 넘어가죠. 그러면 자, 이 스타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겨울에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지금 스타일을 뭘 고를까를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없냐면 스타일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미드저니에서. 워낙에 스타일은 미드저니가 제일 잘하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얘예요. 스타일. 미드저니에서 잘하는 게.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뭐 윈터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뭐 스노우라고 써도 좋은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스노우 느낌이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닥 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윈터라고 썼어. 그럼 차라리 이제 이 느낌이 더 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얘다. 그러면 여기에서 딴 생각 안 하고 좀 트라이 스타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밑에 써 있는 글자 보이세요? 따뜻한 겨울 눈 내리는 숲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하늘을 바라본다. 이거 제가 썼던 프롬프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를 제가 한 번을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트라이 스타일을 누르면 당연히 걔가 적용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얘도 트라이 스타일 누르면 당연히 그 프롬프트가 이걸로 생성이 되겠죠. 근데 밑에 내려가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쓰는 거고 아니면 따로 검색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을 얘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럼 트라이 스타일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총 4개 제가 처음에 썼던 거 1개 그다음에 지금 스타일 누른 거 3개 해서 총 4개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완성됐대요. 그럼 하나가 완성됐다는 건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 썼던 그 프롬프트가 완성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여기네요. 이거. 그러면 아까 따뜻한 겨울 눈 내리는 숲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4가지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스타일 변형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 변형만 시키면 프롬프트는 동일하고 스타일이 적용이 여기 sref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3개 고른 것 중에서 첫 번째 거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드저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스타일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까의 이 그림은 그냥 덤덤한 그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느낌이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도 보면 또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위에도 보게 되면 또 바뀌어 있을 거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 중에서 맞는 게 어느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저는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아니면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기준을 갖고 해 하셔야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당연히 안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수업을 이어가야 되니, 그닥 마음에 드는 게 있지는 않은데, 하나를 골라볼게요. 뭘 고르냐? 저는 그냥 얘를 골랐어요. 예. 이거를 골랐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골라놓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한 장짜리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장짜리 이미지는 그러면 얘를 저장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를 나는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쓰고 싶어 할 때는 얘를 눌러야 되는 거죠. 애니메이트.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작과 엔딩이 다른 포즈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이 한 장 가지고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럼 저는 그냥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 내려가게 되면 자, 이건데 이 밑에 내려가게 되면 오른쪽 밑에 애니메이션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긴데 지금 애니메이터의 첫 번째는 오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루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토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속도가 천천히 얘는 빨리 모션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보통은 뭐 한 8, 90%다 로우로 하거든요. 하이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얘기는 같은 초에다가 하이가 된다는 건 동작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같은 초에 5초, 같은 5초에 로우하게 한다는 거는 동작을 그냥 평온하게, 편안한 느낌으로 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에 루프가 있어요. 루프. 그러면 얘는 룹이니까 당연히, 처음과 시작과 엔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애니메이션 변화가 있어도. 그러면 그거를 하이로 하든 이걸로 하든인데, 고개 느낌이, 겨울 느낌이 저는 났기 때문에 그냥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썸밋이 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가 애니메이션 처리되는데 어떻게 처리된다? 루프로 처리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처리했다. 그럼 얘를 누르면 그냥 처리를 하죠. 그럼 그냥 처리하게 되면 시작과 엔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사이클링이 안 된다는 거니까 얘는 그냥 순수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많이 쓰는 스타일이 오토인 거고 근데 오토가 아니라 내가 규칙을 정하고 싶을 때는 얘를 누르는 거죠. 그 매뉴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매뉴얼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특별하게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애니메이션 연출하고 싶은 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뭐 FPV라고 썼다. 이렇게. 그러면 FPV라고 쓰고, 만약에 콤마에서 하이퍼. 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first person view니까 얘가 쭉 그 타고 들어갈 거고, 스피드는 빨라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특별하게 내가 프롬프트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킨 경우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여기다가 이거 루프가 여기 있잖아요. 이 루프를 또 클릭을 하면 얘는 루프 기능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무한 반복하는 기능이 될 거예요. 이게 하이퍼 스피드를 하고 무한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안 해봤는데 클릭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크리에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애니메이션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루프를 한 표시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 루프라고 위에 타이틀도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시작 5초짜리지만 여기가 5초니까 미드저니가 5초니까 이 5초짜리가 하나는 루프가 되고 그 위에 거는 루프 없이 그냥 기본이 되는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위에 거는 루프이면서 직접 제가 쓴 프롬프트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 중에 저는 하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는, 뭐, 어쨌든 이제 쓰려고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5초짜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맞춰서 연출을 시킬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가니까, 자, 일로 왔어요. 다시 와서, 얘를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어둠 여기네요.
자,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가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앞에는 전주인 거죠. 전주라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 이 전주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가장 임팩트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썸네일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든 영상이 시작되는 스타트 부분에 전주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넣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지금 아직 되고 있어. 됐네요. 거의 92%니까. 자, 그럼 100이에요. 그럼 지금 뭐를 했냐면 얘가 루프가 된 거예요.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그냥 있는 것보다 이게 좀 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클릭해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대로 저장을 하고 당연히 저는 일로 넘어와서 임포트를 하고 이 바탕화면에서 이 5초짜리 영상 하나를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는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5초짜리 하나가 반복돼서 나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박자감을 볼까요? 이 박자감이라는 거 감각이 뭐냐면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BPM이겠죠. 우리가 빠르기가 연관이 있을 텐데 얘를 클릭해 보면 이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폭 들어간대.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맞추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서 얘를 반복시킬 거거든요. 아니면 얘를 두 개를 하나의 마디로 쓰든가. 이 자리네요. 그럼 이 자리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요 자리.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까지 얘를 늘려요. 그럼 스피드에 가가지고 속도를 늦춰주면 되겠죠. 그 속도를 늦추다 보면 이렇게 오버가 돼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오버가 돼서 넘어가는 거를 안 넘어가게 하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있는 값으로 해서 타임으로 조절을 했을 땐 배수가 되는데 이 배수로 얘기했을 땐 이런 식으로 오버가 되거든요. 딱 맞질 않아. 근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싶을 땐 밑에 있는 여기 듀레이션 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는 전체가 10.2초거든요. 근데 여기를 낮춰. 그러면 더 낮춰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얘는 거꾸로 얘를 높여. 그럼 이제 얘를 높이면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게 이제 느껴지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쯤 왔어.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더 낮추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10.9 그래서 여기다가 10.9 10.9.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저는 이걸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얘를 10.7. 그러면 아마 확대를 해보면 한 프레임 차이가 났는데 한 프레임 차이는 10.8.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또리요 10.8. 이런 다음에 이 한 컷 정도는 잘라도 돼요. 왜 잘라도 되냐면 보세요. Alt 눌러서 얘를 드래그해서 하면 이 복사거든요. 그럼 얘 이제 복사가 됐는데, 자, 복사가 됐는데, 이 복사를 하면, 자, 그럼 여기다 지금 겹쳐놨어요. 이렇게 겹쳐놔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영상의 끝부분하고 이 제일 마지막 프레임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 이 첫 프레임하고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얘를 하나 잘라도 한 프레임을 잘라도 그렇게 붙여도 얘는 반복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끝 프레임과 이 첫 프레임은 같은 그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죠? 어둠 속
속 작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뭐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빠른 리듬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대로 갖다가 Alt 누르고 끌어오고, 또 Alt 누르고 끌어오고잖아요. 근데 이때 얘를 Alt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렵게 그냥 여기다가 딱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떨어져 놔도 여기에 쫙 붙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전체를 선택해서 뭐 Alt 누르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얘 뒤에 자르는 건 뭐죠? W예요. 앞에 자르는 건 뭐예요? Q예요. 그래서 W 누르면 뒤에 잘리는 거고 얘 지우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곡은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그림자 젊은 날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임포트에 들어가 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림을 가져올 건데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 브랜드를 만든 거를 이제 계속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로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앞으로 이제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코다 뮤직에 가보면 여기 디자인이 있고 이 디자인 홀더 안에는 로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얘를 이제 끌어다가 불러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로고는 그림이니까 당연히 이 그림은 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버 있는 데를 기준으로 아래는 음성이고요. 영상이나 다른 효과들은 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처리를 하면 당연히 얘는 이제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통으로 하나니까 타임이, 그다음에 얘를 그러면 이게 스케일을 하게 되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센터에다 놓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놓을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러고 얘를 Shift 눌러서 아래로 내렸어. 자, 이렇게 이제 내리고 나서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얘는 큰가요? 작은가요?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로 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레시오,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작업하기 전에 얘가 16대 9일지라도 여기에 가가지고 반드시 16대 9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16대 9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게 확대니까 얘를 누르면 확대가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확대한 이유는 그때 이러고 보면 로고가 커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 로고가 작은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 얘를 실제 사이즈 모니터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얘는 사이즈가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미스가 나요. 여러분들 그 작업하시는 거 보면 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안 하고의 차이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가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막 처리해서 글씨 넣었을 때예요. 그러면 글씨 넣은 거를 보면 이분은 전공을 안 하셨구나 아니면 좀 감각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이런 처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지금 얘는 어쨌든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화이트한 분위기들이니까 얘도 그냥 거기에 어울려서 화이트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화이트하게 바꾸려면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화이트한 느낌으로 바꾸려면 이 오른쪽에 가게 되면 당연히 선택한 상태이고요. 선택한 상태에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어저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제 복잡하게 쭉 밑에 가면 컬러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커브 세 번째 어저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커브라는 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곡선형이 나와요. 그럴 때 이 중간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레드비트라고 해서
그러면 얘를 중간쯤에 가가지고 클릭해서 드래그 하세요. 그럼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반대쪽으로 가면 어두운 검은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하얀색이 돼요. 만약에 이제 안 보일까 봐 제가 이제 원래대로 놔두고 자, 얘를 아까 제가 키웠던 거니까 여기에서 키웠던 거니까 비디오 첫 번째로 가서 얘를 스케일을 원래대로 늘려놨고요. 뭐 이 정도 늘려놓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었는데 자, 이제 얘를 만약에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럼 크게 된 상태에 어저스트에 들어가서 커브에 들어가서 이 커브 값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이 화이트해지는 것들이 보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이 두 색깔은 두 컬러는 지금 톤이 다르거든요. 한쪽이 더 어둡고 한쪽이 진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랙화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예 화이트화 시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이 파란 쪽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이 한 거니까 이 정도쯤 해서 비디오 들어가가지고 스케일 조절 다시 해가지고 스케일은 이 정도 사이즈 아까보다 더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센터 맞춰서 뭐이 정도 위치에다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잊혀진 약속들 잃어버린 미소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파도처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사를 느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자, 근데 그거는 임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가사가 들어가야 뮤직비디오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뭘 하시냐면 아마 이런 이펙트에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럼 이펙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펙트 주시면서 와, 잘 나왔네. 아니면 괜찮네. 뭐 이런 걸 하실 거란 날 말이에요. 라디오 속 자, 근데 이런 것들도 밀려와 좀 복잡하게, 날 난잡하게 라디오 하지 속 마시고 좀 어울리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충분히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넣는다 그러면 저는 이 라이트 기능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뭐 특별하게 강하게 안 들어가지만 뭐 연출적으로는 밀려와 날 라디오 속 뭐 연출적으로는 그렇게 그 나쁘진 않은 것들이 효과들이 있어서 뭐 그런 살짝 연출하는 뭐 이런 느낌이나 밀려와 날 라디오 속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펙트 효과들을 적합하게 넣으시고 저도 이런 건 이제 되게 강하게 넣는 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느낌. 밀려와 이건 아니지. 날 라디오 속 이미지까지 뭉개지네. 아닌 것 같아요. 밀려와 날 라디오 속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얘도 그러면 정말 넣겠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시면 여기 들어갈 거고 이 들어간 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럼 지금 이제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좀 과하게 들어갔어요. 그럼 과하게 들어갔다는 건 필터를 낮추고 여기도 값의 디테일을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스피드도 뭐 낮추고 사이즈도 낮춰서 그렇게 해서 아까보다 너무 세 보이지 않게 들어가도록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오토모스피어가 이제 그런 거겠죠. 점점점 약해지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든 필터마다 모든 이펙트마다 어둠 값 속 조절하는 데가 작은 있으니까 불빛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흔들리는 내 그림자 젊은 날의 자, 꿈들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갔을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줘야 돼요? 가사는 안 넣더라도 이퀄라이저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장짜리로 만든 거 가지고 이퀄라이저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해볼 건데, 자, 아까 거는 다들 까셨나요? 리릭스 코드는 다 하신 거죠? 문제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다시 일로 와서,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왜 만들었나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와서, 이 리릭스 코드는 이제 쓰셨으니까, 제가 백으로 넘어가서, 제가 만든 앱 중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웨이브 비트 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4.7 버전까지 만들었는데 자, 그럼 처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지금 무슨 버그나 에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이크에. 왜냐면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크롬에서 이 마이크의 접근이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첫 화면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마이크 허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허용하겠다고 한 거고, 자, 그러면 허용이 됐으니까 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손뼉 쳐요. 제가 이거 개발할 때 집에서 박수만 뭐 이렇게 치면서 계속 하니까 가족들이 제가 무슨 뭐 박사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말해보고 막 이러면서 했었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허용하면 마이크 허용된 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만든 영상이 있지만 이 영상이 있지만 이제 어떤 거가 어울릴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웨이브는 여기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 12개, 15개네요. 그래서 5, 3, 15, 15개의 지금 파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이걸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누르면 이제 종류들이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이러고 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파장의 시작이 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제가 얘를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제목에 가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아니면 아예 닫히는 기능이 여기 있고요. 그럼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클로즈 메뉴를 하면 그냥 사라져. 그럼 사라지면 이게 보이잖아요. 손뼉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럼 보이니까 여기에 또 이제 메뉴바가 떴죠. 그러면 얘를 또 클릭하면 다시 뜨겠지.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그거를 확인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동이 되니까 얘를 클릭해서 아직 메뉴를 다 설정을 안 했으니 뭐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양옆으로만 움직이게 해놨어요. 위아래로는 절대 안 움직여. 왜냐면 위아래로 해서 넘어가서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힘드니까 찾기가.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도 있어요. 여기서도 눈 모양이 있어서 껐다가 켰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 값에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끄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어쨌든 사용하기 좀 편리하시도록 제가 설계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 모양이고, 그 다음에는 라운드된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얘는 원형인 거고. 그럼 원형이면 봤더니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여기 쭉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얘를 선택을 했어. 뭐 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제 컬러가 나오네요. 컬러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배경이에요. 크로마키에 대한 거니까 배경은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색깔하고 가장 거리가 먼 색깔을 하는 게 맞겠죠, 배경은. 그래야 크로마로 따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앞에가 컬러들이니까 뭐 차라리 이런 검은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크로마 원래 했던 녹색을 하거나 이 정도가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대로 흰색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검은색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가게 되면 컬러가 세 개예요. 그러면 베이스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 다음에 중간 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탑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에 대한 색깔이니까 여기 클릭해서 색깔 바꾸면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빨간 색깔을 이런 오렌지 색깔 했다. 그럼 얘는 오렌지 색깔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베이스하고 미드하고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라데이션 할 거면 말한 대로 뭐 검은색에서부터 여기는 흰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하고 이 밑에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는 검은색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를 고르면 아마 컬러만 바꿔도 느낌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근데 만약에 이 색깔을 내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잘 못 만들겠다. 그러면 AI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죠. 다이렉트로. 어떤 분위기, 어떤 무드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화려함 되나? 한글이 분위기가 화려한 색상. 한글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쳐봤는데 자, 얘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화려한 색상으로 나온 거네요. 그럼 제가 세련된 색상, 세련된 컬러. 그래서 AI 버튼 누르면 얘가 이제 알아서 거기에 어울리는 세련된 컬러를 알려주겠죠. 안 알려주는데 이거 지우고 AI. 이것도 색깔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추출해서 쓰는 거고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색깔들이 뭐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컬러로 쓰시는 거를 일차적으로는 권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컬러를 해서 만드셔서 쓰시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값들이 지금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너무 크잖아요. 폭이. 나는 살짝 연출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센시티비라는 값이 있고 그럼 얘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파장이 낮아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올려고 박수를 쳐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센시티비 이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리면 뭐 이렇게만 해도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이 파장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가지고 얘 가지고 이퀄라이저의 모양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스케일을 키우냐 줄이냐 그러면 스케일이 커지니까 원이 커졌고요. 그 스케일이 작으니까 작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느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무스, 그럼 부드럽게 하겠다는데 얘를 높이잖아요. 그럼 높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파장의 속도가 천천히 되니까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낮추면 이제 부드러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연출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두께잖아요. 그러면 티크닛은 두께니까 그럼 무슨 두께냐? 네, 조절했더니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건 언제 적용되는데요? 라고 하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세 번째 얘를 했다. 어.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한 상태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의 밑으로 내려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티크니스 두께를 조절을 했어. 그럼 넓히거나 좁히거나 그랬더니 느껴지죠. 자, 뭐가 느껴져요? 여기에 지금 있는 이쪽은 지금 가려서 그래요. 제가 잠깐 풀스크린 했다가 다시 낮춰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안 지워지나? 됐네. 지워지긴 지워졌네요. 그러면 지금 선 두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선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고, 선 두께가 얇아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제가 뭐 여기 있는 것도 더블도 있고 그냥 웨이브도 있고 이런 파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뭐 이 얘를 만들어 보겠다. 진짜로 얘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크로마인 이 색깔을 적용을 하든지 했어. 자,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곡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은 제 음성이 나온 거고, 음성의 파형이 나온 거고, 여기 아까 바탕화면에 노래 하나 저장해 놨잖아요. 그게 이거였잖아요. 그럼 얘를 플레이 하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다는 건 지금은 이제 제 목소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여기 지금 이제 음악을 넣었으니까 웨이브를.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 얘를 딱 누르면 이건 제 소리랑은 상관없어요.
질문 있는 거 질문 볼게요.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흔들리는 내 그림자 젊은 날의 마이크가 꿈들은 없으면 어디로 목소리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잊혀진 약속들 잃어버린 미소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날 그 라디오 속 자, 흘러나오는 마이크랑은 상관없어요. 마이크는 노래처럼 테스트할 때만 하는 거고. 아련하게 스쳐가는 지난 날의 풍경 멈춰선 이게 위에서 숨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르네 진짜. 원래 다 하면 불안한 맘은 깊은 밤을 헤매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어.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얘를 노래를 해서 이게 4분짜리거든요. 그럼 오토로 하게 되면 4분을 다 해요. 그럼 4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수업 시간상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끊었거든요, 중간에. 끊으면 거기까지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끄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미디어에 들어가서 임포트를 시켜. 그러면 아까 끊으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탕화면에 가보냐? 밑으로 내려보니까 얘가 저장돼 있네요. 이거예요. 그럼 얘를 끌어왔어.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이퀄라이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그럼 제가 4분짜리를 여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앞에서부터 하면 정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크로마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크로마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리무브 비지라고 있죠, 바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이 베이직한 기본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서 스케일도 주고 크기도 조절하고 다 했던 건데 그 옆에 리무브 비지라고 해서 비지는 백그라운드의 약자겠죠. 자, 그럼 얘를 클릭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크로마 키로 가야죠. 그럼 크로마 키로 가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얘를 체크를 하고 여기에 스포이드가 있으니까 얘로 컬러 피커라고 그러는데 얘로 얘를 하면 이 색깔 빼는지 자기가 알고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투명해졌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부드럽게 경계선을 하고 싶을 땐 뭐 확대해봐도 되고 확대해보고 나서 판단하셔도 되고 이 경계선에 약간 검은 느낌이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리어 엣지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텐시브도 하게 되면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 시켜보면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잊혀진 자, 지금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들릴까요? 자, 이 소리는 왜 이렇게 들린다? 약속들 잃어 자, 이 소리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소리는 소리도 같이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음악하고 안 맞아요. 스타트 시점이. 그래서 지금 이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확대를 해보면,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파장이 앞에 스타트가 끊긴 게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부터. 제 마우스 있는 자리부터. 근데 이제 밑에 내려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바가 있는 거, 이 흰색 바가 있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요 자리에서. 그런데 위에 있는 곡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제가 앞에를 자르는 건 Q라고 그랬죠. Q 눌러서 자르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옮겨. 근데 옮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바가 있는 데가 맞으니까 그럼 얘를 좀 더 줄여. 그리고 옮겨. 자,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픽셀, 두 픽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아까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 플레이.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흔들리는 내 그림자 삶은 나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좀 드리긴 할 건데, 어, 이제 또 얘기를 드리면,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녹음도 되고 다 되게 음원만 집어넣기만 하면 처리되도록 다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원하는 느낌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웨이브로 간다. 그럼 이제 웨이브는 웨이브 파형이 보일 텐데 지금 여기 곡을 넣다 보니까 이제 곡이 있어야만 처리가 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곡을 넣기 전에 해보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릴로드를 시키면 처음 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엔터 치면 그때는 이제 제 목소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브는 이런 거고 뭐 이런 거라는 거는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듀얼은 이제 양쪽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고 컬러 바꾸는 건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여기서 컬러 바꾸시면 아마 얼마든지 이쁜 색깔이 나올 거고 컬러보다는 이걸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센시티비 센시티비티에서 파형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이제 연출해서 그냥 가볍게 연출되는 느낌을 한다든가. 근데 이 모양이 안 이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센시티비티 위에 시미트리 모드라고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뭘까요? 양쪽. 굵기가 아니라 양쪽. 굵기는 티크니스였어요. 그래서 이 티크니스로 하게 되면 이게 얇아지고 두꺼워지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에서 굵기를 티크니스 조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굵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를 이제 누르는 순간 빵 하고 중앙으로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칭된 거예요. 양쪽이. 양쪽이 대칭되니까 모양이 이제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놓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이제는 이제 센터에서부터 되는 거죠. 그럼 센터에서부터 가능한 것들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그럼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버블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아예 얘도 지금 파형이 낮아서 그런데 제가 손바닥을 쳤는데 얘를 값을 올렸어. 자, 뭐 이런 느낌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스케일도 키우고, 줄이고. 그럼 이게 원이지만 이걸 하트로도 제가 나중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나 봤더니 하트. 여기 하트가 있네요. 진짜로. 그러면 이 하트는 그냥 모양상 하트인 거고, 이 하트의 모양은 이렇게 이제 찌글찌글해지고 막 이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갔더니 이제 이런 느낌들. 갤럭시. 그래서 되는 거고, 여기로 갔더니 이제 이런 느낌들. 뭐 컬러 바꾸는 건 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물 흐르듯이 뭐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들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레트로 옛날 스타일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밑에 있는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런 거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얘를 조절을 하겠죠. 두께를 얇게 하고 뭐 스무스도 낮추고 스케일도 줄였어. 그럼 스케일 줄이면 이게 네모난 모양인 거니까 하고 이 감도도 좀 낮추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럼 이 컬러를 바꾸는 것도 되는 거지만 여기 레인보우 뭘까요? 레인보우 모드라고 만들어 놨는데 레인보우 모드는 당연히 뭐 무지개잖아요. 그럼 얘 누르면 얘는 이제 무지개 컬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뒤에 가서 이 블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대칭도 했고 그 다음에 무지개로도 했고 그리고 사이드도 조절을 해서 뭐 스케일 값을 주면 커지고 작아지는 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느낌 뭐 이렇게 쓰면 이쁜 게 만들어질 거 센시티비티 조절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대칭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연출해서 쓰시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검은색에 이런 컬러를 해도 되는 거지만 이거 컬러를 빼면 베이스 자체를 흰색, 여기 자체도 흰색, 여기 자체도 흰색. 그러면 그냥 단색처럼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기에 지금 RGB 값 넣어놨어요. 그럼 RGB 값으로 처리해도 되고, 여기 누르면 HSL 값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헥사 값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컬러를 못 찾은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뭘 했는데, 이 컬러 있는데, 여기 이 컬러를 뭐 다 적용을 해야 돼. 그럼 얘 복사하면 되겠죠. 얘 컨트롤 C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를 헥사 값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어? 여기에 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안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네요. 그럼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기억을 해야 되네. 지금은 1F68 687A 1F687A 자 여기다가 이거 나중에 고쳐볼게요. 1F687A 자,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된 거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샵 1F687A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지금은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제가 신경 써서 만든 게 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트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트가 되는 거고, 이쪽 가게 되면 별이 되는 거죠. 이 별 모양도 무엇으로 할 거냐는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무스도 그렇고 티크니스 두께도 그렇고 스케일도 그렇고 그럼 스케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별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만들어도 뭐 나중에 이쁘지 않을까요? 제가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드려볼 테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 써보면서 뮤직비디오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넣는 게 좋을지 뭐 판단해 보시고 그럼 이제 저는 드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 완성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넘겨드립니다. 받으실 준비 되셨죠? 자, 넘어가서 자, 완료해서 자, 채팅창에다가 컨트롤 V 이런 거 넘겨드릴 때가 기분은 좋아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진짜예요. 바로 저거부터 하시고, 카피앱을 하시고, 네. 기분이 좋으시죠? 네, 저도 좋아요. 자, 일단 받으시고 나서, 그래서 카피가 됐다. 그리고 카피가 됐으면, 당연히 길든 짧든 간에 이 이퀄라이저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 해볼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아까처럼 제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게 하든지, 마이크가 없어도 음원 파일을 넣으면 돼요. 음원 파일. 그러니까 음원을 지금처럼 여기다 넣고 목소리를 안 할 거면 지금 만약에 지금 사용하시는 그 컴퓨터가 마이크가 없다. 노트북이 아니어서 마이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음악 파일을 하나 그냥 까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음악 파일이니까. 그리고 오토플레이 해놓으면 어차피 다 되면은 3분이든 4분짜리 곡이든 다 되면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니까. 근데 이때 이게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까지 같이 녹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녹화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는 파장들을 보면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자, 이걸 레인보우로 했어. 흔들리는 내 그림자 그러면 이 노래 깔아놓으면 다 되는 거죠. 젊은 날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잊혀진 약속들 잃어버린 미소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날 글라디오 속 흘러나온 자, 그 어디서 막혔나? 노래처럼 아련하게 스쳐가는 지난 날의 풍경 멈춰선 이 길 위에서 숨을 고르네 불안한 맘은
하세요? 하지만 갈 곳을 잃은 듯 흔들리는 발걸음 흐려진 기억의 춤 후회로 물든 밤 잃어버린 나를 찾아 헤매는 그림자 하우스 비트 위에 더 씌워진 슬픔 이 밤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안 돼요? 있을까 가족의 무게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 애썼던 나날들 자, 지금 뭐가 안 되시나요? 들어가지질 않는다고요? 제가 이거를 저희 담당 선생님들한테 먼저 테스트로 제가 공유를 다 드려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다 되시지 않았었나요, 그때? 잘 됐죠? 제가 리플레이 해볼게요. 얘 리플레이 하면 이렇게 똑같이 뜨잖아요. 그리고 단어도 똑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누르면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다 되는 거고요. 클릭을 했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마이크가 없는데 들어가서 잘 되시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마이크가 없는데 들어가서 그 음악 깔고 했더니 잘 된다. 리모컨이 없어졌는데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여기에 이 눈 모양, 녹화 버튼 옆에 있는 눈 모양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사라졌을 때, 여기 왼쪽 밑에, 여기, 얘를 클릭해서 사라졌으면 얘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유영선님 뭐 잘 되시는 거, 녹음도 잘 된다고 하시고, 그게 맞죠. 제가 이거 박수를 얼마나 치면서 이거를 했는데요.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한번 이것저것 뭐 테스트를 해보시고, 정말 안 되는 뭐가 포인트가 있는지, 아니면 사양을 타는지, 컴퓨터 사양을, 줌 끝나면 다시 해보신다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당연히 이제 음악 채널을 많이들 이제 이용하실 텐데, 이제 이 이퀄라이저 모양이 캡컷에서 제공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남들과,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편집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모양은 더 만들 수 있겠으나, 그건 이제 상황 맞춰서 이제 할 거고요. 대박입니다라고 해주셨네. 뭐가 대박일까? 넣었는데 잘 나왔어요? 아, 이쪽에, 왼쪽 밑에. 음, 그래서 이제 뭐 세련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써보니까, 이거 파장이 너무 뭐 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부분 시메트리 눌러서 대칭해서 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스타일을 많이 쓸 텐데, 뭐 많이 쓰길 텐데. 근데 이런 것들 중에 한 요 파트만 잘라서 쓰고 싶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파장이 크고, 그래서 어, 센시티비티를 낮췄어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난 이 정도만 쓸 거야 라고 하고, 스케일도 원 크기도 뭐 이 정도만 하고, 원 크기는 여기서 눈에 잘 띄게 흰색을 넣었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음악하고 맞춰서 뭐 다 낮춰야 되겠네. 아주 약하게 이 정도, 뭐 뭐 이 정도, 이 정도,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해도 녹화 버튼 누르면 녹화돼요. 그럼 녹화될 때는 이 메뉴 명령어 자체는 녹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화면만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녹화를 끄고, 그럼 자동 저장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앱이 아기자기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신경은 진짜 많이 썼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서 얘 빼고, 얘 영 마음에 안 들어. 얘 지우고, 그래서 임포트 들어가서 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쓸 때, 이제 이것도 쓸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 잠깐 해볼 건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얘는 안 쓰기로, 얘 말고,
얘는 효과니까 놔두고 이제 얘를 이제 쓸 건데 그 얘를 만약에 여기다 놨다. 이렇게 이제 놨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리무브 비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크로마키 들어가서 얘 눌렀다. 그럼 이제 된 거고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플레이 해보면 나의 이 메뉴 꿈들은 바, 어디로 갔을까? 메뉴 앞만 명령어 보고 자체는 달려온 녹화. 자, 제 목소리까지 됐네요. 젊은 날의 이 메뉴 꿈들은 바, 어디로 갔을까? 자,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는 오른쪽 눌러가지고 익스트랙 오디오 해가지고 추출해서 빼고 얘 지우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파형에 약속된 그거를 맞추려고 소리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젊은 있는데 날의 저는 꿈들은 이걸 다 어디로 안 쓸 거예요. 한 요 정도만 쓸 거예요. 요 정도만. 그러면 그거를 요 정도만 쓴다라는 그거를 어디 가서 한다? 그럼 요 정도만 쓴다라는 걸 이쪽에서는 마스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무브 비지 옆에 마스크가 있고 그러면 애드 마스크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잘라지는데 옆으로 이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날 거고 이제 아래로 내리면 뭐 내려올 거고 그래서 위치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 정도 자를 거고, 그리고 얘를 옆으로 늘려서 여기까지만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결정을 하고, 베이직 넘어가면 얘는 이제 이 사이즈로 된 거거든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거 자체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크기를, 스케일을 조절하고 싶은데 위아래로만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위아래로만 조절한다는 얘기는, 일반 스케일이 아니야. 일반 스케일은 얘를 100인데 이걸 여기서 늘리고 줄이면 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체가 같은 비율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이 정도 느낌인데 위아래가 좁았으면 좋겠어. 그때는 밑에 있는 유니폼 스케일을 해서 얘를 체크해야죠. 그럼 얘를 체크하면 높이랑 폭을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폭은 똑같이 나비될 거고 높이만 낮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0%인 높이만 낮추면 이제 위아래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얘를 낮춰. 이렇게 낮추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로 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해가지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유니폼을 끄고 그리고 전체 스케일을 늘리든 줄이든 뭐 이렇게 연출을 해서 얘를 여기다 놓겠다. 코다 뮤직 아래쪽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제 놓고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플레이 해보면 젊은 날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흔적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센스 있게 쓰셔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려면 지금 그 드렸던 것도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넣으셔야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 얘를 잊혀진 약속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이미지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서 만들어진 방법을 해본 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중에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일단 새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려면 여기에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서 정지하고 여기 이거잖아요. 릴로드 여기 있는 거. 예.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처음부터 다시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는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한 장짜리 가지고 하는 거는 해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들의 느낌처럼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 채널에 가서, 자, 그러면 이 채널 제 채널이고 이것도 제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음악 채널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음악 채널 계속 저도 만들면서 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음악 채널을 만들었고 가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이제 느낌으로 해서 일부러 이제 테두리를 줬고요. 이 노란색은 싱글 앨범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이 녹색으로 된 거는 스터디 카페 음악인 거고 근데 적색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테두리가 된 거는 스피드한 노래들 드라이빙 할 때 듣거나 이런 노래들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 클릭을 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하트,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썼고, 그리고 한 장짜리 이미지 가지고 한 건 동일하고, 그다음에 글씨만 이 글씨만 어울렁어울렁 하는 느낌으로 처리를 한 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얘나 얘인데, 그러니까 얘나 얘나는 뭐 이거부터 이제 해보면 먼지 쌓인 서랍 속 낡은 카세트 하나.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제가 2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 제가 만든 당연히 앱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만드는 과정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이런 것도 똑같아요. 주황색 천막 아래 홀로 앉아 김이 서린 창 너머 세상은 흐릿해. 시간은 어디로 다 흘러갔나. 까맣게 타버린 내 젊은 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어깨를 스치고 채우고 비워내는 기억의 조각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흔들리는 불빛 My shadow is shaking 모아 위에 다. 얘도 마찬가지인 컨셉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는 그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이 가사하고 이 스토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AI로 생성됐네. 참 좋은 이미지 한 개로 완벽한 일관성. 근데 나보다 나 같은 게 문제야. 회사 간이 상사가 말한 내 자네 프레젠테이션 클릭으로 만들었나. 3초 만에 끝냈네. 한 달 작업 박수는 AI가 받고 있어. 텍스트 한 줄이면 영화 한 편, 이미지 하나면 뮤직비디오.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월요일이 싫은 걸까? AI야 네가 다 해줘. 오디오 비주얼 동시 생성 멀티모달 통합이래. 근데 나 커피는 누가 타줘. 클링 업그레이드 완벽한 일관성 클링 승리. 근데 내 인생은 여전히 버퍼링 중이야. 로딩 데이트 신청했더니 거절당했어. 당신 얼굴 렌더링이 이상해요. 참조 영상 보여줬더니 더 싫대. 실물이 CG보다 못하네요.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네. 아들아 AI가 손 좀 만들어주니. 네이티브 오디오로 울음소리까지. 아빠는 옆에서 박수 치시네. 플럼페트 하나면 인생 역전. 키프레임 설정으로 미래 계획.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치킨 시킬 돈이 없을까? AI야 네가 다 해줘. 오디오 비주얼 동시 생.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뒤에 뭐 이제 애들끼리 이제 다 모여서 춤추고. AI야 넌 완벽해.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매직. 고통한 멀티모달 천재. 근데 나한테 일자리 좀 남겨줘. 클릭해서 이미지까지 보는 것이 듣는 건 몰입형 경험. 근데 내가 보는 건 여전히 청구서뿐이야. AI가 세상을 삼킨 날 우리 모두 관객이 됐네. 팝콘 들고 구경만 해. 우리 인생의 디렉터는
생성 완료. 근데 당신의 역할은 로딩 중 에러. 자, 근데 이거를 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한 번에 다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른 앱이겠죠. 여기에서 뭘까 했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다 뮤직비디오 슬레이트라는 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여기에 가면 스토리보드 바나나 코드 얘가 있는데 얘로 지금 만들었고 얘로도 만들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다 뮤직비디오 슬레이트는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지금 개발을 해놓은 건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뮤직비디오 슬레이트니까 뮤직비디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 쓰고 여기다가 가사 넣으라는 거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노래가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노래는 이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는 얘가 원본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카피를 하겠죠. 카피를 하고 일로 와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컨트롤 V를 했어. 그럼 진짜 이제 가사 들어간 거고요. 위에. 그리고 이제 스타일. 여기가 스타일 프롬프트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스타일이었겠죠. 그럼 이 스타일 그대로 컨트롤 C 카피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A에서 컨트롤 V 뭐 이렇게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오디오 파일을 넣는 거예요. 그럼 파일 들어가서 아까 했던 오디오 파일, 아까 오디오 파일 어디 있지? 바탕화면에다 저장하지 않았어. 아, 웨이브로 했지?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는 여기에 웨이브 파일을 넣는 게 아니라 저거를 넣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얘를 한 번만 저장을 다시 할게요. 여기 다운로드에 mp3 웨이브다 보니까 못 읽은 거예요. 왜냐면 용량이 커서 제가 용량을 줄이려고 가볍게 만들려고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 가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나왔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럼 그 파일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미지 스타일은 이제 뭐로 할 거냐,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뭐 포토 리얼리스틱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다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되는 건데 시네매틱으로 그냥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석해서 만들으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정말로 이 가사 한 줄 한 줄 이게 마디라고 그러거든요. 한 마디 두 마디 이런 거잖아요. 이 마디 마디마다 가사를 분석해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스토리보드 바나나에서는 스토리랑 음악하고 스토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어울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로 이 가사를 벤치마킹해서 이 가사하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만들어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에러가 났어요. 분석에 실패를 했다는데요. 그럼 제가 잠깐 크레딧을 킬게요. 여기 들어가서 코다 자 이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한 거냐면 지금은 이걸 켰어요. 그럼 API 키를 켰다는 얘기는 돈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그 아까 제이슨 에러가 났잖아요. 그럼 제이슨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BO3를 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동영상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노바나나 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프로나 BO3를 제어할 때는 그게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만들어질 거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 가사에 맞는 이미지 자, 이제 나왔어요. 스토리보드가. 그러면 밑으로 이제 내려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스토리, 이 가사에 맞는 이제 스토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8개 제너레이트 하겠다. 빵 누르면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텅 빈 도시의 밤하늘에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위에 짙은 먹구름이 천천히 움직여서 뭐 와이드한 샷을 연출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거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비율로 그럼 얘는 낡은 창만 앞에 뭐 쭉 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 여기 밑에 다 생성이 돼 있고요. 그럼 여기도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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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겠죠. 실제로.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부분. 앞에는 전주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트로 부분에 대한 거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 가가지고 클릭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벌스 부분이에요. 그럼 벌스 부분에 들어갈 그 가사에 어울리는 샷들을 또 여기서 또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프리코러스 부분에 들어가는 그럼 또 여기다 눌러서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만들고 정말 걔네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미드전이나 아니면 그 클링이나 아니면 비오3 같은 데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만들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영상들이 제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고민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름 아마 어울리거려.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그 제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제 저장해서 만든다고 치면 정말 만들어질 거예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이. 자, 여기까지 뭐 일단 질문이 있으신가? 그 다음에 이거를, 깜짝이야. 이 프로그램을 그 코다 뮤직비디오 슬레이트 2.0 이거를 안 갖고 계신 분 API 절약해서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PI 비용은요 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3개월 동안 그 $300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API를 무상으로 지원 받으시면 그 3개월 뒤, 지금부터 3개월이죠. 3개월 뒤에 청구를 안 해요. 남은 거는 소멸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괜찮은 상태일 건데.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300를 쓰는 거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용법 여기 $300 무료 크레딧 제공하는 이 내용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드린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영선님, 김태영님, 최상희님, 손정민님 다 없으세요? 음. 그 이상 쓰게 되면 요청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BO3를 쓰거나 나노바나나 프로를 쓰는 건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 이상을 쓴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돈이 지금 AI 관련돼서 돈이 들고 있지만 음, 그걸 가지고 뭔가 가능성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준비를. 그러니까 돈은 어쨌든 들기는 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AI 툴들을 쓰다 보니까 돈은 들잖아요.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를 받고만 가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만드세요. 만들어서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가사하고 그 영상이 달라도 스토리 자체가 달라도 뮤직비디오는 어울림이 있어요. 내가 느낌이나 스타일만 잡았다면 어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뭐 우리가 어릴 때 듣던 뭐 조성모가 아시나요인가? 뭐 그런 거 불렀을 때 그때 나왔던 영상들에 감동을 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한글 가사에 저는 외국의 흑인도 나오고 그
뭐 배를 타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쓰시면 자, 없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자, 저는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짧게 잡히면서 하늘 넓게 잡히는 이런 그림도 신선했고,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얘네들은요, 이거 아이콘 모양 바꾸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릴로드 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음, 그리고 프롬프트는 여기 이제 이거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복사에다가 쓰시거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가게 되면 아마 얘네 따로 저장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게 되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러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늘리거나 위로 늘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샷은 어디다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다운로드 이미지 있고, 다운로드 텍스트 있죠. 그럼 여기는 얘 누르면 이제 이 프롬프트부터 다 저장될 거고요. 얘 누르면 뻔하지 뭐. 딱 해서 제가 이거를 저장했어. 그리고 다운로드 이미지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볼게요. 다운로드 이미지 하게 되면 파일 이름 일로 들어가잖아요. 저장. 그럼 이제 다 저장이 된 건가? 일만 저장이 됐는데. 쏘리야. 이거 가려서 안 보였어. 여기 제가 지금 채팅창이 있거든요. 채팅창이 있다 보니까 가려서 죄송해요. 2. 그럼 이제 이 번호대로 3, 4 이렇게 한 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저장된 이미지 이제 보면 8번까지였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제가 바탕화면에 자, 그 이미지들이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사이즈를 이제 보니까 마우스만 올라가서 보니까 1024, 1024잖아요. 기본 사이즈. 그래서 얘는 아마 지금 나노 바나나 프로가 아니라 나노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게 무료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늘려가지고 쓰겠죠. 늘린다라는 건 미드 전이 가서 늘려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출해서 하고, 아까 그 텍스트라는 거는 텍스트도 저장이 됐는데, 텍스트, 안 보여. 여기 있다. 음. 그럼 얘 이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씬 첫 번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설명, 그 프롬프트, 뭐 이런 게 지금 프롬프트가 다 8개가 나왔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미지 생성 마음에 안 들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샷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이거 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자 이거 여기 16대 9라고 나오잖아요. 아예 오른쪽에. 그럼 카피해서 여기 가서 컨트롤 V 해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리고 아까 자 이제 이렇게 이런 효과를 누가 했나요? 제가 했나요? FPV 했었지. 아까 이제 FPV로 했을 때 나오는 느낌은 이제 이런 거죠. 반복이 돼야 되니까 FPV로 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 된 거겠죠. 뭐 이쪽 게 더 낫네요. 아까 제가 가져갔던 것보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정말로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이제 드릴게요. 이 키는 닫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남들한테 이렇게 드릴 때는 반드시 키를 리셋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 크레딧을 다른 사람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넘길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넘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링크 찾아 드려야 되니까 링크 복사해서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제가 넘어갈 때는 기분 좋다 그랬죠. 자 없으신 분들 다 받으시고 이 받은 거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 지금 받고 나서 잘 되시면 말씀하세요.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네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슬레이트, 뮤직비디오 슬레이트라는 건 슬레이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감독이 땅 하고 칠 때, 레디코 할 때 그 카메라 앞에 하는 걸 슬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가볍게. 그 가볍다라는 건 이제
이미지만 장면 씬마다 정확하게 있기만 하면 그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쉬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자, 오늘도 제가 뭐 세 개를 드린 것 같은데 리리코다 2.7 그거 말고도 저는 만들어 놓은 게 많죠. 상위 것들은. 그리고 지금 아까 웨이브 비트라고 해가지고 이퀄라이저 만들어 주는 거 잘 되신다 그러고 잘 되신다 그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그 하나씩 만드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신 건가? 5개 중 2개만 생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 저도 볼게요. 아까 만들 때는 제가 열어놓고 혹시 몰라서 한 것 같고 지금 저 8개만 했는데 이 8개 다 나왔는데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밑에 가가지고 만약에 얘 눌러볼게 8개. 그럼 이제 그 다음 8개가 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가사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가사랑 연관성이 있는 스토리잖아요. 신중하게 작업하라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도록 했거든요. 뭐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도 뭐 3가지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활용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원래 핵심은 이퀄라이저인 거고 한국인으로 설정하고 싶으면 얘는 지금 아직 그 작업을 제가 안 해놨는데 그 스토리보드 있는 것처럼 인물에 대해서 여러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을까요? 그럼 이쪽에 아래쪽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어디다가 한국인들 되는 거. 한국인들 되는 거는 아까 스토리보드 저기에 되니까 그 어떤 한국인이든 뭐 흑인이든 아니면 동양인 중에서도 어쨌든 인물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앱의 사용 순서 뭐 당연히 처음에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리릭스 코다였을 거고요. 그 리릭스 코다라는 2.7 버전으로 노래를 잘 만드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뮤직비디오를 하려 그러면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건 제가 이제 예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코다 뮤직비디오 슬레이트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인종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딴 데다가 적용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여기다 적용 다시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되고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에다가 이퀄라이저를 입히고 싶으면 아까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분석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만 그냥 자랑. 이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는 없는데 코다 튜브 리서치 5.2 버전이라고 제가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프로그램 개발한 중에서 제일 많이 걸렸는데 뮤직비디오에 또 최적화되어 있고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한 번만 설명하고 제가 끝낼게요. 여기다가 유튜브 API도 있어야 되고 제미나이 API도 있어야 돼서 이제 그게 이 키들이에요. 그래서 이 키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저장이 돼요. API 키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키를 해서 카피해서 여기다 이제 해놓으면 저장하면 얘도 이제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뮤직 제너레이터라는 얘가 있잖아요. 파일 불러오기. 그래서 얘를 이제 눌러서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선택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정밀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 상에 올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컨텐츠니까 이 곡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오디오를 심층 분석해서 장르도 해놨고, 빠르기도 해놨고, 곡 스타일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제목도 해놨어요. 추천 제목도 해놓고, 이 해시태그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뮤직비디오를 올렸어. 곡을. 그러면 당연히 그 베이스는 곡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 참고해서 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 추천 해시태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 영어로 한 사람은 영어로 해서 해시태그 갖다 복사해서 쓰면 되고 상세 페이지 글도 다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상세 페이지 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 유튜브에 컨텐츠 올릴 때 이 해시태그를 참고해가지고 해시태그의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거든요.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해시태그에 문장이 들어간 문장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검색에서 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주게 해놨고, 그 다음에 태그도 만들어지게 다 해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뮤직비디오를 수익화하려고 노래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해시태그 집어넣는 거나 상세 페이지 글 쓰는 거나 알고리즘 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할 게 뭐냐면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시간 길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6시간, 3시간 이런 거 할 때 그때 보면 챕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분 몇 초에 첫 번째 곡, 몇 분 몇 초에 두 번째 곡, 몇 분 몇 초에 세 번째 곡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챕터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할 거예요. 내가 유튜브 컨텐츠 올릴 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썸네일 분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썸네일 중에 이런 썸네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집어넣고 분석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썸네일의 점수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알려주고 개선할 썸네일도 알려줘요. 썸네일 정밀 분석을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점수가 75점이에요. 그 순수하지만 임팩트가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임팩트가 어디가 필요하냐라는 내용도 얘가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클릭률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더 좋겠어 라고 해주고 이제 그에 관련된 유사한 벤치마킹에서 경쟁력이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다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내가 만든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릴 썸네일을 했는데 그게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보통 잘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90 몇 점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럼 75점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작. 파일 변경에 가가지고 릴로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릴로드 해도 이거는 뭐그 켜놓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날 다시 열었을 때는 그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파일 블로그에 가가지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썸네일을 최근에 바꿨잖아요. 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분석해 보면 원래는 아까처럼 컬러풀했던 느낌들인데 지금은 테두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까가 75점이었고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회색 톤으로 바뀌었죠. 그럼 85점으로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만든 썸네일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기능까지 여기 있는 거죠. 얘는 올릴 때 모든 뭐 해시태그,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자동화 써줘서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게 한 거고 얘는 썸네일의 마지막 단계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시켜서 만들으라고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더 잘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아까랑 다르죠. 이런 경쟁력 중에서 잘 된 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죠. 그러면 여기 키워드 분석을 이제 누르면 여기다 키워드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 음악 만드니까 AI 음악 말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AI MV 뮤직비디오, AI 교육 아니면 AI 수익화 뭐 이런 단어를 썼어. 내가 키워드 분석해보고 싶은 건 그럼 검색을 하면 얘가 평균 조회수는 얼마가 나오고 경쟁력 강도는 뭐 어떻게 되며 뭐 분석 대상은 몇 개가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 그럼 25개가 수집이 됐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화해서 시각화돼서 물론 이 안에 다 클릭하면 그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 채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고요. 일본 채널이네요. 이건 우리나라 건가 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뭐 다 분석해서 왜냐면 이건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분석표를 다 만들어 달라 그랬고, 이거 이제 보면 여기다 설명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추천 태그도 다 정리해주고, 종합 분석, 트렌드 분석, 틈새 시장 분석, 성공 전략.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25개 찾은 채널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빨리 찾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가게 되면 유튜브 API를 제가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보통 뭐 성공한 유튜버들이 뭐 트렌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은 이런 API 기술 가지고 서비스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상황에서 중요하게 쓰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개발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그럼 이제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